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제목을 기사 내용에서 제가 제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머니에스에서 1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서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어, 기다리던 그런 뉴스예요. 어, 요거를 제가 표로 작성해 봤는데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133만 명이랍니다. 전체가 2017년에 96만 명인데 한 40만 명 정도 더 늘어났죠. 근데 중국인이 71만 명입니다. 베트남이 11만 1267명이고 우즈베키스탄, 미국, 네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통계로 6개월 미만 체류가 5만 474명이었는데 인당 급여가 63만 250원이었다. 그러면 보험 급여액이 318억 원이나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다리던 사안인데 하지만 그 친중 거대 야당 때문에 본회의에 발의안이 회부될지는 또 걱정이고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발의한 건 좋은데 그게 법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는지 그게 궁금하군요. 명절에 정치, 주식 대화 안 하면 과연 한국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권오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5일 06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주식 취향도 다르네. 미주식 사랑한 이대남, 동학개비는 4, 50대. 요약하면은 갈등이 첨예한 정치 얘기는 피하고 학업, 취업, 결혼 등 예민할 수 있는 영역도 제 대화 주제로 상관하는 내용들이다. 뭐 하려고 그러면은 명절에 만나는지 모르겠네요. 주식 역시 밥상머리 대화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기사를 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현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도표는 미국 주식 비중 연령대별로 퍼센테이지 뭐 이런 거를 좀 한 거네요. 가족 간에도 정치 취향도 다르다. 주식을 하지 않는 구성원은 주식 얘기는 나올 수 없고 남는 건 정치 얘기 아니겠는가. 그걸 피하라고 서로 다름은 인식의 문제이지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조언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방진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국민을 교도한다는데 정치 얘기에서 가족 간에도 틀리면은 다르면은 다른 거예요. 그 대화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감정들이 세가지고 뭐 집안 싸움 난다 뭐 이런 쪽으로만 몰고 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로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되려면은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가 대화가 돼야 된다. 떨어져 살고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이런 뉴스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너무 좀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미래 만들 남은 고양이마저 없애놓고 이재명의 양두구육식 흥묘 백묘론 양두구육.
저도 생소한 그런 용어를 써서 안종현 기자가 뉴데일리 경제에서 1월 25일 10시 55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기업 때리기 일관하더니 어처구니 없어. 경제계 반도체법 AI법 처리 읍소는 무시하고 기본소득 재검토한다면서 지역화폐법은 챙겼다. 배터리 기업들도 정부 고조금에 목을 메고 있는데 국회에서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 거다. 내야 할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액공제도 못 받을 처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적인 추세의 상속 증여 법인세 인하에는 어김없이 제동을 걸었고 그런데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해하기 힘든 변화다. 전 국민의 살포하는 지역화폐 법안은 챙긴 것도 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죠.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겠다면서도 국회가 이토록 기업 경영에 무관심한 적은 처음이라고 4대 경제단체 한 임원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양도구역이라는 게 뭔 뜻이냐? 그래서 디지털 한자 사전에서 가져왔는데 제 나라 때 춘추 전국시대군요. 영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장 여인들로 해서 즐기는 괴벽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시중에 퍼져가지고 남장 여자들이 많았다.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그 시행이 왜 안 되냐 했더니 어, 폐하 자체가 남장 여인을 허용하면서 궁 밖에서는 그만한 것은 마치 양의 머리를 문에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얘기는 흥묘, 백묘가 나오면은 이게 중국 공산당 등소평이 문호 개방을 하면서 한 얘기란 말이죠. 이념은 떠나더라도 경제는 흰 고양이든 백 고양이든 경제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내 언론은 등소평까지만 소급해서 얘기해도 된다. 제 얘기는. 근데 국내 언론은 그걸 피하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명은 친중 노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시진핑 엉한테 충성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동의족은 구의족, 거기까지 그 했습니다. 제 나라가 여기인데 산동반도죠. 산둥반도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 여기 반 정도를 요 산둥반도 짜장면의 원조가 여기죠. 도구려 출신 이정기가 몇백, 200년 이상 그 지배했던 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나라 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동이라고 불리는 이민족이 이 지역에 있었다. 동이족이라고는 구이족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쪽 그 연나라 쪽인 연나라하고도 뭐 옛날에 고조선하고도 싸우고 서로들 싸우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 만리장성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었을 거겠죠. 동중국 지역 세력들을 토벌할 것을 명한 것이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강태공한테 이 제나라에 가서 뭐 다스려라 했던 것은 그런 것까지 좀 찾아보게 되네요. 하독 간호사 모시려 아파트 남편 비자도 줄게 60년 전 독일서 배우는 돌봄의 미래 강다은, 정혜민, 오유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월 25일 08시 14분에 보도했습니다. 초고령사회 돌봄 대전환해야 우대받은 파독 간호사들 당시의 사진을 인용이 돼 있고요. 파독 간호사의 히스토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극동서 온 천사들에게 어학연수 제공하여 정착을 도왔고 1960년대 독일 지금 한국과 판박이 실력으로 인정받은 파독 간호사, 아파트 남편 비자도 줄게 한국 간호사 모셔오기. 이게 실질적으로 간호사라기 간호 보조원 성격으로 데려갔던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병이 10만 명 넘게 부족하고 K돌봄 이대로는 못 버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총 간병인이 4만 4천여 명인데 부족 간병인은 약 11만 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16만 정도가 그 간병이 필요한 고령층인데 이분들은 간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망 2050년도에는 40%가 넘을 거다. 2025년 올해 20.3%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의사는 AI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어도 돌봄은 인간이 해줄 수밖에 없는 섬세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동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데 일자리를 해서 어, 자긍심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야 일들을 하지 않겠냐. 힘든 일이죠. 그 돌봄이라는 게. 미 이주민의 수갑 채워 군용기 추방, 최정예 부대 동원도 준비. 세계일보에서 1월 25일 12시 08분 03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전투지역 투입되어 온 82 공수단을 투입하고 미군 비상상황 대응력 약화 지적도 추방 위험 1,400만 명, 한국인 11만 명, 바이든 시절 체류 허가 받아도 추방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불법 체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2023년도인데 멕시코가 제일 많습니다. 400만 명, 엘살바도르 75만 명, 인도 72만 5천 명, 과테말라 67만 5천 명, 온두라스 52만 5천 명, 중국 37만 5천 명, 한국이 11만 명, 일본은 없는 모양이죠. 그게 요걸 통계 보도에 나온 거를 더하면 한 716만 명인데 40%가 임시 체류 허가라면 560만 명을 더하면은 한 1270만 명이니까 어쨌든 여기 통계에서 빠진 건 없지만 전체가 140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국도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상한 이민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립되어 종합적인 관장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에 듭니다. 트럼프는 퍼시픽 팰리세이지 황폐화를 조사합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소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나 프라이, 이안 제임스, 제니 자비, 앤드류 제이 캄파 LA 타임즈에서 1월 24일 금요일 오후 11시 3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FEMA라는 게 연방 재난관리청인데 이게 지금 연방 그 FEMA가 제대로 한 게 없다. 이번 둘러보고 나서 지금 정부를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효율성 부서를 만들어서 도지 FEMA를 폐지할 것을 권장할 것 같다 하는 뉴스입니다. 뭐 LA에 들려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40대 대통령이라는 헬멧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둘러본 모양입니다. 북한 군대가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학살되어 전투작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정보가 밝혔습니다. 제이크 앱스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시 6분입니다. 정보국에 따르면 서방 약 4천여 명의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최하 1,000명 이상 죽고 3,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고 작년 가을에 한 11,000명 정도 북한 군대가 그 쿠르크스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그렇게
뉴스들이 나왔죠. 현재 그 부상자 내지는 사망자가 배치된 병력의 3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에 파병되기 전에는 보병 전술, 드론 비행, 포병, 참호 제거 작전 등에서 대규모 정투 작전을 겸한 적이 없다. 백악관은 12월에 평양의 군대가 크게 효과가 없는 휴면 웨이브,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인해 전술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총알바지로 내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한국 외교부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거는 김정은이가 군부대를 했을 때 그렇게 환호하는 북한 군인들 그런 사진을 선전용이겠죠. 만약 일본은행이 0.75%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것이 획기적인 이유. 전문가들의 생각을 구보다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데 NHK 1월 25일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 근본 뜻이냐? 그 뜻이라기보다는 0.75%가 인상된다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기준금리가 0.5%를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은 기준금리가 공정률로 불리던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니폰 TV에서 뉴스 NN 1월 24일 이렇게 보도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일본은행은 이어 2% 물가 목표 아래 경제 물가 금융 정세에 따라 적절히 금융 정책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로이터 재팬에서 보도를 1월 24일 했다는 거고요. 금리 인상의 계속이 전망되어 과거 30년 가까이 넘은 적이 없는 0.5%의 벽을 넘는다. 그 상황을 얘기한 거지. 획기적인 이유는 한 30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게 획기적인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사실 1998년 4월 개정 일본 은행법이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0.75%라는 정책 금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금리 0.5%의 물가 수준이 다르다. 2007년부터 2008년 당시 제로 금방으로부터 현재는 2% 초과. 이 때문에 0.75%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도 팬더멘터로 볼 때는 이상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네요. 일본은행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저금리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반대로 중국이 호황기였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견해를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그, 이 잃어버린 30년을 들어가면은 간다는 의견들이 팽배한데 세계 경제가 불경기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본은 30년을 견뎌가지고 꾸준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중국은 잃어버린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저성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동안에 그 대중무역 의존도가 꽤 높았기 때문에 동반해서 몰락한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미국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산 제품이라든지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의회 미한동맹 결의안 새 회기 첫 한반도 안건 보아 미국의 소리에서 했는데 미국 그 하원에서 이 의원이 첫 안건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여 있으며 민주제도를 유지하려는 의지로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가 그 한미동맹 너희들 배신 때리면 곤란하다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2023년 출범한 핵협의 그룹 NCG를 꼽으면서 핵 억지력과 안보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가졌든 말든 당신네들은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보호해 줄 거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더 굳건히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회 쪽에서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농단, 검수완박으로 사법부 장악한 좌파 카르텔, 초법으로 국헌 흔들어. 송학주 기자가 뉴델리에서 1월 25일 14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8명의 현재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2017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판사 80여 명 무더기 사직,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대거 등령 좌파 카르텔 형성, 문재인 정부에서 헌재 공수처 선관위까지 모조리 장악,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무소불위 공수처 태생적 한계 발목, 헌법재판관마저 진보성향 우세, 기울어진 사법운동장, 공수처 선관위도 점령, 부정선거 불법영장 등 자행, 태생적 한계에 드러낸 공수처 수사 경력 없는 변호사가 검사 역할. 이번에 윤 대통령의 그 체포 영장은 진상규명과 상관없는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텔 TSMC를 따라잡기 위해 계속 노력 중. 피터 자이안 1월 25일자 뉴스 레터입니다.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인텔이 일명 안주하여 누구도 이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후 TSMC는 그 밑에서 러그를 꺼내들었고 인텔은 그 이후로 따라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인텔의 독특한 장점 중 하나는 TSMC보다 생산 공정의 더 많은 단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공급망 몇 가지를 더 개선을 하면은 국내에 끌어들여서 그러면은 TSMC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반도체 강국이 다시 미국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언뜻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TSMC 공장에 뭐 폭발 사고가 있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워싱턴 톡, 트럼프 2기, 미한동맹 새 국면, 대중국 전략 조율 필요, 조은정 진행자가 대담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EI 소장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과 대담한 내용입니다. 쭉그 보아에서 소개한 내용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한 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주한 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재개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자주국방 강화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이 커지겠지만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가 한국 기업의 기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답니다. 그 대담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두 개의 전쟁을 현재 미국이 치르고 있는데 중동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어떤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행정부와 자신을 안정적인 환경의 중심에 두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있다. 동맹이 미국과 한국에 어떤 이점을 적용하느냐. 한미동맹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을 먼저 풀어내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맹이 미국과 한국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대화 재개에 북한이 변화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요. 김정은은 경제개혁과 자본주의 그런 거로 그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정권의 말기를 어, 뜻하는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 그렇게 잘 안 될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의견에는 저는 글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그 장성택 파가 친중 그 중국 공산당이었죠. 외화벌이를 그쪽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그 외화벌이 루트를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데 음, 어떻게 됐지? 근데 뭐 전문가들이니까 그 이 공산 정권을 유지하면서 뭘 하려고 그럴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상 그 간단하게 이 유학점만으로 그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그 핵심 이슈들을 짧게 짧게 하는 기법을 좀 해서 짧은 시간에 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저도 올해 노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주저리 주저리 노땅 같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